나이가 들수록 아프다는 말을 하는 횟수가 잦아집니다. 이곳저곳 통증을 느끼는 부위도 많아지죠. 못 걸어가 항상 다리가 아파가지고 허리보다는 이 다리가 더 아프더라고. 움직이는 것도 곤혹스럽지만 가만히 있는 것도 편하진 않습니다. 시시때때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목도 뻐근하고 아프고 팔도 저리고 손가락까지 저렸거든요. 중년의 일상을 망가뜨리는 퇴행성 척추 질환. 방치할수록 삶의 질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무릎 위에서부터 발 전체가 발이 저리고 해. 어떻게 생각해보면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늘 듣다 보니까 그 병이 뭐 크게 안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실제 고령화가 되시면서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 많이 진행되신 분들은 통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저희가 외래 진료실에 있으면서 듣는 얘기가 하루라도 안 아프고 살고 싶다. 그게 핵심입니다. 하루라도 아프지 않고 살아가고 싶다는 환자들의 바람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나이가 들면 아픈 게 당연하다고 여기기 쉬운데요. 제대로 관리하고 적절히 치료받는다면 아프지 않고 행복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통증 없는 삶을 위한 치료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최소 침습 수술로 건강한 노년을 만든다. 신경외과 전문의 황철윤 병원장. 척추에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 허리에만 증상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척추는 목에서 허리, 골반과 엉덩이까지 이어져 있어 증상도 여러 군데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영희 씨는 특히 허리와 왼쪽 다리에 통증을 느꼈습니다. 무릎 위에서부터 발 전체가 발이 저리고 해. 통증 클리닉 가기 전에는 거기 잘못하다가 빠지다가 누가 부르잖아요. 거기 싹 돌리고 깜짝 놀라게 따끔하게 아파요. 그리고 이제 뭐 하나 들고 이제 계단 올라가 그러면 너무 아파요. 다리가 아파요. 다리가 근육이 아프고 저녁으로는 다리가 아파서 그러는지 막 좀 힘들더라고요. 끙끙거리고 온몸이 아프더라고요. 허리와 엉덩이에 통증을 느끼고 다리가 저린 느낌을 받았습니다. 골반에도 통증이 있어 다리를 절뚝이며 다녔는데요. 간단한 집안일조차 어려운 지경이 됐죠. 다양한 시술 치료를 받아봤지만 일시적 효과만 있을 뿐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프다가 안 아프다가 약 먹고 이제 치료하고 그러면 좀 덜하고 그리고 신경외과에서 한 2주 동안 치료해도 증세가 호전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정형외과도 다녔더랬어요. 정형외과는 근육 이완제니 이렇게 능결도 맞고 물질도 맞고 이랬는데도 통증의 원인은 척추관 협착증과 척추 전방 전이증. 척추관 협착증은 신경이 지나가는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신경을 누르는 질환입니다. 척추 전방 전이증은 척추뼈의 위아래가 분리돼 서로 어긋난 상태를 말하죠. 두 질환이 동시에 진행됐으니 김영희 씨의 통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겁니다. 척추뼈가 이렇게 쭉 네모난 척추뼈가 배열이 잘 맞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어긋나 있는 거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고 부릅니다. 이 나사가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고 인공 디스크가 들어가 있고 뼈가 딱 배열이 맞게 바로 맞춰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아무리 비침습적인 방법, 작은 절개를 통해서 수술을 했다 해도 그것도 수술이긴 수술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머니한테 부담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전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나머지 보충 치료, 약해진 허리를 좀 강화시켜 준다든지 자리가 안정을 잘 찾아가고 있는지 그런 걸 같이 점검을 하면서 보충할 부분 보충하고 그리고 어머니는 그냥 일상생활 그대로 하시면서 근력 강화 운동 해주고 그렇게 하면 큰 무리가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2달 전 추간판 제거술과 척추체 고정술을 받았습니다. 양방향 내시경을 이용해 큰 절개 없이 수술을 진행할 수 있었는데요. 어두운 V자 형태의 황색 인대가 제거되면서 눌려있던 신경관이 넓어졌습니다. 옛날엔 척추관 안쪽에 찌꺼기가 쌓여 있다든지 하면은 피부를 광범위하게 절제하고 뼈도 광범위하게 절제한 뒤에
우리가 육안을 보고 하든지 현미경을 보고 수술을 하든지 해서 좀 과하게 절제를 하고 이제 이 정리를 했는데, 요즘은 피부 절개도 필요 없고 뼈도 광범위한 절제도 하지 않고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딱 필요한 것만 꺼집어내는 수술을 시행할 수가 있죠. 예전엔 당연하게 생각했던 걷기인데 이렇게 아프지 않고 잘 걸을 수 있다는 것이 특별한 행복으로 다가왔습니다. 김영희 씨는 몸이 완전히 회복되면 남편과 경치 좋은 곳을 함께 걷고 싶다고 하는데요. 특별한 거 없고 애기 아빠 지금 혼자 운동하러 다니는데 애기 아빠하고 건강해서 1시간 정도 걷는 거. 지금 그게 안 됐잖아. 1시간 이상. 우리 장류에 가면 폭포수 계곡 있거든요. 그게 딱 1시간 20분 거리라 왕복. 애기 아빠 혼자 하는데 같이 안 했지. 그게 못 다녔거든요. 너무 아파서. 전기란 씨는 흔히 말하는 목 디스크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작은 움직임에도 통증과 저림 증상이 있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였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찌릿찌릿보다는 통증이 좀 심해요. 보존적 치료를 받아봤지만 효과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달 전부터 목도 뻐근하고 아프고 팔도 저리고 손가락까지 저렸거든요. 근데 몰라서 한의원만 계속 침 맞으러 다니고 물리치러 다니고 틈틈이 그래 하면 또 괜찮았어요. 그래서 가만히 놔뒀는데 한 5일, 6일 전부터 너무 심하게 아픈 거예요. 눌리는 신경에 따라 증상이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어깨와 팔, 손가락이 아프거나 저리고 어깨 쪽지 사이가 뻐근하면서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퇴행성 변화의 일종이죠. 이제 경추신경이 경추관을 쭉 타고 내려와서 팔 쪽으로 갑니다. 팔 손끝까지. 그러니까 경추 쪽 신경이 눌려지거나 뭐 좁아지거나 하면은 이제 목 통증부터 어깨 통증, 등 통증, 뭐 앞 가슴 통증부터 시작해서 손 끝까지 저리거나 아리거나 쑤시거나 뭐 그런 여러 가지 통증들이 일어나고요. 요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추에서 시작한 이 큰 신경이 우리 가지를 내서 다리 쪽으로 갑니다. 이 요추 쪽에 문제가 생기면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린다든지 뭐 아린다든지 쑤신다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통증들이 발생하게 되죠. 목은 머리의 무게와 움직임을 지탱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상적인 목은 C자형 곡선을 유지해야 하지만 잘못된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하거나 사고 등의 외상이 있으면 목뼈의 배열이 틀어질 수 있죠. 그럴 경우 경추와 근육, 디스크, 관절의 균형이 깨지면서 목 디스크가 발생하기 쉬워집니다. 목 디스크가 생긴다 해도 10명 중에 거의 8, 9명은 비수술적인 보존적인 요법, 약 먹고 물리치료하고 뭐 신경주사 맞고 뭐 통증주사 맞고 아니면 뭐 한방 가서 침 맞고 물리치료하고 그런 수준에서 대부분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은 좀 더 적극적으로 비수술 치료, 시술, 뭐 신경성형술이나 고주파 치료술 등등의 치료에 의해서 해결이 되시고요. 근데 그걸로 해결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수술적 치료 방법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앉아서 하는 일이 많은 사무직이나 스마트폰, PC의 사용량이 많은 현대인들에게 목 디스크는 아주 흔한 질환입니다. 전기란 씨는 다양한 보존적 치료를 받았음에도 효과를 보지 못해 현재는 수술만 남은 상태인데요. 경추 6번, 7번 사이 파열된 추간판이 신경관 안으로 돌출되어 있어 신경을 자극했던 겁니다. 양방향 내시경을 이용한 추간판 제거술을 진행합니다. 양방향 내시경 수술은 미세한 구멍을 통해 진행하는 최소 침습 수술로 통증의 원인을 확인해 해당 병변 부위만을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절개 부위가 적어 출혈이나 흉터가 거의 없고 정상 근육의 손상이 적은 것이 특징이죠. 디스크인 쪽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이 뼈에다가 구멍을 조그맣게 뚫고 있습니다. 내시경과 수술기구를 각각 삽입하고 신경이 빠져나가는 통로를 넓혀 병변 부위에 가까이 접근합니다.
양방향 내시경을 이용하면 하나의 구멍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시야 확보가 잘 되고 다양한 각도로 움직일 수도 있어 보다 섬세한 수술이 가능해집니다. 경추신경입니다, 이게. 오래전부터 진행해온 수술 방법은 광범위한 절개를 통해 유관이나 현미경으로 직접 병변 부위를 확인하고 수술을 진행해왔는데요. 내시경 수술이 도입되면서 기존의 절개술보다 절개 범위를 줄이게 됐고 고배율로 수술 시야도 확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눌려있던 신경을 풀고 파열된 디스크는 제거했습니다. 드디어 전기란 씨의 일상을 압박하던 원인들이 모두 해결됐습니다. 수술 장면에서도 보시듯이 그 터진 디스크만 선택적으로 제거해서 신경이 꽉 눌려져 있었는데 그걸 다 풀고 이제 푼 것까지 확인하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13구멍 정도의 구멍을 뚫어서 디스크를 제거하고 나오기 때문에 회복 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평균적으로 짧으면 2박 3일까지도 가능한데 평균적으로 한 4박 5일 정도면 퇴원 가능하시고요. 수술 5일 후 통증이 있을 땐 더 길게 느껴지던 하루도 짧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술 전 통증으로 인상을 찌푸렸던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됐는데요. 팔을 움직이는 모습에서 힘이 느껴집니다. 목 보조기는 6주에서 3개월 정도 착용이 필요하고 당분간 목을 과하게 움직이는 행동도 삼가야 합니다. 환자 오실 때 통증 굉장히 심했거든요. 팔을 지금 내리지 못할 정도로. 근데 지금은 이제 편안하게 내리고 계시고. 향후 이제 관리만 잘 하시면 이제 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수술을 통해 신경을 누르던 추간판을 제거하고 눌렸던 신경도 자유롭게 풀려 있는 모습입니다. 점차 증상이 나아지면서 퇴원만을 앞두고 있는데요. 아파서 하지 못했던 업무들과 마음껏 안아주지 못한 어린아이가 마음에 쓰입니다. 하루빨리 회복해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수술하고부터 바로 좋아졌어요. 첫날부터. 그냥 상처 부위, 꼬맨 부위만 치료, 거기만 좀 옥순거리고 많죠. 지금 제가 하는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일단 지금 일하는 직장에 빨리 가서 마무리해야 되고 아이가 좀 어리거든요. 빨리 가서 애 힘껏 주고 싶어. 척추는 우리 몸을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하지만 이 기둥도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변화에선 예외일 수 없는데요. 서금선 씨는 이미 10년 전 척추 고정술을 받았고 1년 전부터 다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못 걸어가 항상 다리가 아파가지고 허리보다는 이 다리가 더 아프더라고. 우리 요 내려가는 계단 있죠. 그거를 못 내려가서 이래 팍 잡고 이래 내려가고 놀러도 못 다닐 정도라. 뜨끈뜨끈하게 해거든 매트 깔아가지고 누가 이래 잘라 하면 이 등이 온 몸이 이 등줄기가 알리는 거야. 자려고 누울 때면 등 전체가 찌르는 듯 아픈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리가 무겁고 저린 느낌을 받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저린 다리를 주무르는 것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는데요. 어떤 자세로도 증상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한 차례 수술을 받고 두 번째 치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서금선 씨는 한 번 더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예전보다 더 활기 넘치는 일상을 맞이하게 됐죠. 지금은 모든 활동이 즐겁기만 한데요. 매일 허리 건강을 위한 걷기 운동도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힘차게 팔을 흔들며 걷는 모습이 무척 행복해 보이네요. 걷기 운동을 함께하는 지인들과 경과 확인을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치료 전엔 걱정스러움에 마음이 무거웠는데요. 가벼워진 다리만큼이나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10년 전 척추 고정술을 받았던 서금선 씨는 어쩌다가 증상이 재발하게 된 걸까요? 5, 6년 잘 지내시고 3, 4년 동안은 통증이 계속 좀 지속되셨는데 그 통증이 협착증입니다. 수술 이후에 그 인접분절 질환이었는데 고정술하고 나면 그 부위는 괜찮은데 그 윗관절이나 아랫관절이 또 다시 막혀 오세요. 그게 이제 인접분절 질환으로 인해서 협착증이 또 생기셨고 척추 고정술은 2개 이상의 척추뼈를 묶어 하나의 뼈로 만드는 나사 고정 수술입니다. 척추 고정술 후에 인접한 위아래 관절에 발생하는 퇴행성 변화를 인접 분절 질환이라고 하죠. 척추 고정술 후 이런 변화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 따로 병명이 생기게 됐습니다. 근데 수술하고 한 4, 5년 잘 한 번 고정술 수술하신 분들은 다시 수술하는 거에 대한 굉장히 두려움이 크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저하고 같이 한 건 1년 가까이를 신경주사 치료하고 그러니까 통증 치료를 계속 하셨죠. 근데 통증 치료를 하셨는데 뭐 일시적인 효과만 있으셨고 주사 맞고 좀 시간 지나면 다시 아프고 또 시간 지나면 다시 아프고 그런 와중에서 어머니가 이제 점점 증상이 심해지셔갖고 결국 수술을 선택하게 됐고 기존 수술 자국은 8cm 정도로 컸지만 새로 진행한 양방향 내시경 수술은 흉터가 미세한 정도입니다. 요 지금 하얀 부분이 신경인데 신경이 여기 보면 이렇게 막혀 있잖아요, 2군데. 근데 지금 보시면 쭉 신경 내려오다 여기 소통이 2군데가 다 되신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양방향 내시경 수술로 눌려있던 신경관을 넓혀 통증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제 오래오래 건강한 허리로 활기찬 노후를 맞이할 일만 남았네요. 말할 수 없지. 다 만족하지. 근데 내가 딱 첫날 수술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다리가 안 움직이는 다리를 내가 먼저 이렇게 휘뜩 들어봐. 다리가 휘뜩 떨리고 몸이 어찌나 가벼운지 아 나는 이제 살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 허리 통증은 살면서 누구나 한 번씩 겪는 흔한 증상입니다.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다양한 질환 중 김동형 씨는 추간판 탈출증과 척추관 협착증이 동반된 상태인데요. 잘못된 자세와 생활 습관, 그리고 퇴행성 변화와 외부 충격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평소에 다리도 저리고 그런 통증을 느끼고 침도 맞고 이리저리 치료도 해오다가 무심코 조금 호전되는 기도 있고 얘가 계속 그래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별 무겁지도 않은 냉장고를 한 4명이서 잠깐 이동하고 난 뒤에 갑자기 이제 허리 통증이 와가지고 걸음을 못 걸어가지고 내원하게 됐어요. 뭉뚱뭉뚱 생활하는 거는 크게 막 견디겠는데 제일 힘든 게 이제 걸으니까 아예 못 걷는 거지. 그냥 한 4, 50m 가고 나면 무조건 앉아 쉬고 싶고 그래 쭉 지냈지. 특히 계단 같은 경우는 그런. 주된 증상은 허리에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통증과 허리부터 다리까지 이어지는 방사통입니다. 김동영 씨는 통증이 느껴질 때마다 파스를 붙이면서 통증을 견뎌왔는데요. 다리가 가늘어지고 힘이 없어지면서 걷는 것조차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계단을 오를 때면 견디기 힘들 정도의 통증이 생겨 주저앉아 쉬어야만 했죠. 이제 협착증이라는 게 인대나 뼈들이 자라 들어와서 신경을 쪼아 들어가서 생기는 병이거든요. 그 와중에 디스크가 더 튀어나와서 이제 신경을 더 누르니까 아픈 건데 내시경을 보고 이제 조작을 해서 그 누르고 있는 요소들을 그것만 딱 제거를 하고 나오셨죠. 척추의 운동과 충격을 완화하는 추간판이 튀어나와 신경을 누르고 신경관이 좁아지면서 신경을 압박하는 상태였습니다. 1년 전 양방향 내시경을 이용해 튀어나온 추간판을 제거하고 눌려있던 신경을 풀어줬습니다. 디스크와 협착증이 동반돼 여러 방향으로 눌려있던 신경이 하얗게 풀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플 땐 계단을 오르는 게 큰 장애물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재활치료의 일환으로 계단을 오르고 있습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김동형 씨는 허리 건강을 꼭 지켜야겠다고 다짐했는데요. 훨씬 좋습니다. 예전보다. 네. 그땐 더 기분에 좀 나은 느낌. 노인분들이 걸어다니는 거 보고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못 걷는 게 이래 힘든 살아가는데 지장이 많겠구나. 그걸 최고 절실히 느꼈습니다. 정수남 씨는 수년간 허리와 다리 통증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동안 셀 수도 없을 만큼 다양하고 많은 통증 치료를 시도했는데요. 증상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게 우리 아들이 보다 안 댕기고 막 응급실이 막 데리고 옮기라요. 막 아무고 막 정신도 없이고 막 알았고 막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 하면서 병원에 데리고 옮기라. 몸부림치고 그러니까 막 어쩌니 나도 모르게 몸부림치는 거래요. 몸이 아프니까. 그러니까 그런 뭔가를 자꾸 다리겠다 가다 서고 막. 오랜 세월 동안 해온 농사일이 허리 건강에 악영향을 줬습니다. 농사일의 대부분은 허리를 굽히고 오랜 시간을 지속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반복된 농사일로 인해 허리에 지속적인 부담이 가해지면서 척추관 협착증과 추간판 탈출증을 유발하는 겁니다. 그런 게 그래 이제 참다 안 돼서 왔지야. 계속 젊을 때 보면 계속 농사 짓고 뭐 산에 가 나무도 하고 안 한 일이 없거든. 손에서는 반일 일에 엎드려 갖고 반 메고 논두룩 깎고 맨날 그런 거 하기 때문에 나락 배우고 뭐. 나락은 지금 이제 기계를 뱅크 그렇지만 너무 살면서 너무 힘이 들어서 이 병이 댕기라 몸에. 우리 척추뼈도 닳고 그다음에 척추뼈와 뼈로 의해서 구성되어 있는 척추관들, 뭐 경추든 요추든 이런 것들이 뭐 이제 찌꺼기들이 자라 들어가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구멍이 막히고 뭐 그러면서 각종 이제 질환들이 생기고 이제 더 심해지면은 척추뼈와 뼈 사이가 약해져가지고 뭐 흔들거린다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나죠. 고령의 다발성 병변이 있어 전신 마취 수술은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보존적 치료 방법은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수술이 불가피했죠. 그러니까 사실 통증이 굉장히 심하셨어요. 뭐 어떻게 운신을 할 정도가 아니고 계속 그냥 아픈 상태. 저희 병원에 오시기 전에 치료를 많이 하셨어요. 시술도 하고 뭐 통증 주사도 맞고 뭐 하실 건 다 해보셨고. 그게 이제 거의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저희 병원에 이제 내원을 하셨죠. 양방향 내시경을 이용해 척추 후공 절제술을 진행했습니다. 척추 후공은 척수를 감싸고 있는 척추의 편평한 구조물인데요. 이 후공을 절제해 주변부의 압박을 풀어줬습니다. 수술로 접근하기 힘든 곳. 만일에 이걸 수술하면은 뼈를 많이 제거하고 수술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머니 같은 경우에 내시경으로 이제 바깥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요 혹을 제거한 거거든요. 수술을 받은 지 2개월이 지났습니다. 수술 자국은 희미하게 남아있는 정도인데요. 증상을 유발했던 돌출된 디스크와 낭종을 해결해 눌려있던 신경을 풀어줬습니다. 증상이 없던 때의 상태로 돌아가게 됐죠. 이제 막 많이 활동하고 싶지 뭐. 내 마음대로. 이제 그런 거 많이 굽고 놀러도 가고 싶고 막. 목이나 허리가 아프지 않으려면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좋고 한 자세를 오랫동안 해야 한다면 조금씩 쉬어가며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중한 건강, 잃기 전에 잘 관리하고 조기에 치료해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겠습니다. 수술 꺼려지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이렇게 기존 클래식한 방법으로 이제 수술을 광범위하게 했을 때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많이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건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긴 한데 이 광학 기술이 많이 발달돼 있어서 그 채소 침습 수술이라고 그러죠. 아주 작은 절개를 통해서 아주 필요한 부분만 적재적소에 수술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후유증이나 이제 합병증에 대한 두려움 없이 빨리빨리 수술을 해서 더 큰 병으로 발전하는 거를 미리미리 막으시는 게 아주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